이전에 이어서 상염색체 유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유전 형제 중에서 눈꺼풀, 보조개, 귓불 모양, 엄지손가락 젖혀짐과 같이 대리유전자가 어디에 있어? 대리유전자 한 쌍이 상염색체에 존재해서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상염색체 유전이다. 자, 그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은 뭐냐면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게 되죠. 우리가 2에는 44 플러스 XX 또는 XY를 갖게 되죠. 이때 여기 있는 요 44 상염색체는 공통이다. 남녀가 공통으로 갖기 때문에 이러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는 이론적으로 어떻다? 남녀 비율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형이 우성과 열성이 뚜렷이 구분이 되고 가계대로 조사를 하면 유전 방식이나 유전 경로를 유추할 수가 있다. 여기 생각해 보기에 귓불 모양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는 게 나오네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죠? 귓불의 모양은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어느 형질이 우성인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우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네요. 자, 여기서 분리형이라 함은 귓불이 이렇게 있을 때 얼굴면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착형은 귀가 이렇게 돼서 얼굴면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가 우성입니다. 자, 여기서 귓불 모양 유전을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형질이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열성을 찾아야 되죠. 열성을 먼저 찾을 건데 어디를 보는 것이 좋다? 자, 부모는 형질이 똑같은데 자식만 다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얘만 달라. 자, 이걸 보면 바로 5번의 형질이 열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열성, 왜냐하면 그 열성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부모에게서 온 건데 부모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뜻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바로 우성과 열성의 대립 유전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형을 라지 E, 그 다음에 부착형을 스몰 e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1, 2, 5, 6번에서 5번이 스몰 e가 되겠죠. 그러면 이 스몰 e는 각각 엄마와 아빠가 하나씩 준 거고 본인은 우성 형질이 다른 우성 형질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대립 인자를 다르게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봐서는 6번의 그 유전자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4, 7, 8번도 볼게요. 자, 우리가 부착형이 열성 형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3번도 스몰 e, 8번도 스몰 e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8번이 열성 형질을 갖기 때문에 이 스몰 e는 반드시 엄마가 하나 줘야 되고요. 엄마 본인은 우성이니까 이렇게 라지 E, 스몰 e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스몰 e를 가지기 때문에 아빠의 스몰 e를 받고요. 본인은 우성이니까 이렇게 라지 스몰 e의 형태로 가져야 합니다. 자, 6번은 아까는 알 수 없었지만 9번이 스몰 e이기 때문에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이 6번 또한 스몰 e를 하나 가져야 되고 라지 E, 스몰 e의 유전자형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은 부모가 라지 E, 스몰 e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질 유전자형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부착형이라는 건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1번부터 10번까지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자, 1번 문제. 가계도를 분석을 해서 귓불 모양에서 분리형과 부착형 중 어느 것이 우성현질인지 판단해. 자, 여기서 뭐였죠? 두 개 중에서는 분리형이 우성이었고요. 부착형이 열성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그 근거는 어디냐? 그 근거는 어디에서? 우성형질인지 판단하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을 하려면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 뭘 봐야 돼? 대립인자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형질을 봐야 되는 거죠. 확실히 라지 스몰 e를 갖는 그런 개체 누가 있을까요? 자, 스몰 e를 낳은 부모 라지 스몰 e를 갖는 1번과 2번이죠. 1번과 2번. 그 다음에 6, 7, 9, 10에서도 역시 6번과 7번이 라지 스몰 e가 확실하죠. 그리고 저 위쪽에서도 8번을 낳은 4번도 확실히 라지 스몰 e가 확실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우성형질인지 열성형질인지 알 수가 있다. 자, 2번.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가계도에 모두 써봤죠. 그리고 우성 대립인자를 라지, 열성인자를 스몰 e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3번을 물어볼게요. 3번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 우리 지난번에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었죠. 우열관계를 물어보고 유전자형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물어볼 수 있어.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을 해서 그 확률을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0번의 유전자형이 라지 E, 스몰 e로 서로 다른 대리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라지 A와 부모가 라지 A 스몰 A가 아니라 라지 E 스몰 E와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죠? 유전자형의 비율이 라지 그 다음에 라지 스몰 E 스몰 E의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4개 분의 요거 2개 해서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푸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형태로 나와 있죠? 분리형으로 나와 있어요. 표현형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뭘 제외시켜 줘야 되냐면 이 스몰 e일 확률을 제외시켜 줘야 돼요. 얘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4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치? 자, 밑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부모가 라지 스몰 e일 경우에 어떤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B가 나타날 수 있는가. 자, 라지 스몰 e 스몰 e의 비율이 1대 2대 1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표현형의 비율이 분리형, 부착형 형의 비율이 3대 1이 나온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귓불 모양의 유전에서 표현형이 우성인 사람의 유전자형이 우성 동형 접합이거나 이형 접합성이고 열성인 사람은 열성 동형 접합성이다. 자,
이 이형과 동형에 대해서 앞에서 학습을 했었나요? 자, 이 동형이라고 하는 말은 대립 유전자가 같다라는 뜻이죠. 이 두 개가 같아. 그래서 같을 동자를 써서 동형이라고 하고요. 이형은 이 두 개가 달라. 이 두 개가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형 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열성 같은 경우에는 스몰이를 갖기 때문에 열성 동형입니다. 그래서 스몰이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열성인 자손은 부모에게서 열성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고, 그리고 부모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이 자손에게서 나타나면 자손의 형질이 열성이고 부모의 형질은 우성이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거 바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있네요. 자, 동형 접합성과 이형 접합성. 자, 동형 접합성은 라지, 스몰이처럼 대립 인자가 같은 경우를 동형 접합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형 접합성은 라지, 스몰이처럼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있다면 이것을 이형 접합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일자를 써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 판정하기.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이 ABO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두 쌍꺼풀이 있다 없다, 귓불이 붙었다 떨어졌다, 혀가 말린다 안 말린다, 그리고 손가락이 젖혀진다 젖혀지지 않는다,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립 유전자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바로 A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B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O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그 ABO식 혈액형 같이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자, 복대립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귓불 모양을 결정한 대립 유전자는 두 가지지만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우리가 쓰는 거랑 좀 달라요. 여기서는 유전자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대문자 I에다가 그 혈액형의 표형을 나타내는 부분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서 씁니다. 그래서 IA가 되고요. 그 다음에 IB가 되고 이제 소문자 I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그 I는 뭐냐면 그 동종 응집원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 혈액의 응집 반응을 나타내는 응집원, 아이소아이귤티니노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를 써서 I자를 이제 씁니다. 우리할 때 중요한 거는 각자 이 A와 B의 응집원을 만들어내고 스몰 i는 응집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요게 중요한 거죠. 세 가지가 있고요. A가 응집원 A를 만들고 B가 응집원 B를 만들지만 스몰 i는 응집원 만들지 못한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표로 나와 있거든요. 적혈 A형과 B형과 AB형, O형이 표현형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이 ABO식 혈액형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A형. 뭐 우리는 그 ABO식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예전엔 조금 더 친숙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성격과는 무관하고요. 적혈구 표면에 응집 반응에 관여하는 응집원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가 혈액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응집원 A가 있으면 A형, 응집원 B가 있으면 B형, 둘 다 있으면 AB형, 그리고 둘 다 없으면 O형이 되는 거죠.
비추지 않을게요. 자, 이때 그러면 A형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를 두 개 가져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나타나게 되죠. A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B형은 B를 두 개 갖거나 B를 하나만 가져도 B형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A와 B를 둘 다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둘 다 나타나게 되더라. 원래는 두 사이에 우열 관계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야 돼? A형이나 B형 한 가지만 나타나야 돼. 근데 둘 다 가질 경우에 우리는 A, B형, 즉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다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우성이라고 불러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스몰 i가 되면은 응집원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응집원 A도 B도 없어서 O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라지 A와 라지 A와 라지 B는 우성이고 스몰 i는 열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었죠. 왜? 우열 관계, 우성과 열성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이형 접합일 때 표현형을 알아야 돼. 그럼 이형 접합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A와 스몰 i를 갖는 요 경우죠. 요때 어떤 게 나타났어? 응집원 A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가 I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자, 요 경우 B와 스몰 i를 가질 경우에 뭐가 나타났어? 응집원 B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가 스몰 i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 그치? 둘 다 표현되지. 그래서 이럴 때는 공동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유전자형은 총 6개예요. 그렇죠? 유전자형은 총 6가지입니다. 유전자형이 총 6가지. 어떻게? A, I, 그 다음에 B, I, 그리고 A, B, 스몰 i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표현형은 4가지다. 어떻게? 얘가 A형, 얘가 B형, 얘가 AB형, 얘가 O형이 되겠죠. 될까?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계도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분석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은 수민이네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거야. 자, 이때 표현형이 다 주어졌죠. 아빠랑 엄마가 각각 A형과 B형이고요. 그리고 위에 오빠 둘이 AB형과 O형이고 수민이가 A형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열 관계, 두 번째가 유전자형, 세 번째가 이제 확률 예측이죠. 근데 ABO식 혈액형의 우열 관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형을 적어야 되는데 유전자형은 자,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가계도에서 주어진 거는 표현형이야. 근데 표현형이 곧 유전자형인 혈액형이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바로 A, B형과 O형이 그렇죠. 그렇지? 이들은 표현형이 이꼴 유전자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결정하는 건 반대지만 그러면 우리는 뭘 모르냐?
A형인 경우와 B형인 경우에는 AA인지 A 스몰 i인지, 즉 이형 접합인지 동형 접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편의상 이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얘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O형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엄마 아빠가 각각 A형과 B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일단 오빠 둘 A, B형의 유전자는 각각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오빠는 OO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 A, B와 OO는 각각 누가 준 거냐면 엄마와 아빠가 하나씩 준 거죠. 먼저 OO를 주려면 이 O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 엄마와 아빠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A, B형의 자손이 나오려면 이 A, B도 각각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줘야 되는데, 아빠가 A형이니까 아빠는 AO가 되고요, 엄마가 B형이니까 엄마가 BO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민이는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엄마 아빠의 ABO식 혈액형의 대립 유전자를 봤을 때는 아빠가 A를 줄 수 있지만 엄마는 A를 줄 수 없죠.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O죠. 그래서 수민이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AO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 가계도를 모두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민이의 혈액형 대립 유전자는 각각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것인가? 수민이 A, O가 각각 A를 누가 주고, A는 아빠가 주고, O는 누가 주고, 엄마가 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혈액형이 수민이와 같은 동생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구해보자.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퍼넷 사각형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수민이와 같은 혈액형이 수민이와 같은 동생이라면 뭐가 나와야 돼? A형이 나와야 되겠지? 표현형 A형이 나오려면 A, O와 B, O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 자, 적어보면 A, B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 O 가능하고, 그리고 B, O 가능하고, O, O 가능하죠. 우리가 A, O와 B, O의 유전자형 부모에게서는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전체 4개 중에 A형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까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상염색체 44개와 성염색체 2개가 있는데, 이 성염색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죠?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자, 근데 엄마와 아빠에게서 모두 똑같이 X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44 플러스 XX가 되면서 딸이 되죠. 여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X와 아빠의 Y가 만나면 XY가 되죠. 그래서 아들이 됩니다. 남자가 되죠. 그래서 정자의 성염색체가 X인지 Y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책임을 여자에게 많이 물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성 결정 방식을 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뭐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식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난자는 모두 다 x밖에 줄 수 없지만 정자에서 x냐 y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부담이 더 큰 것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성염색체에는 성 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제 다르게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성염색체에는 성 결정 관련된 유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 구성은 남녀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으면 그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자, 요렇게 성염색체에 있어서 나타나는 요 유전을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성 유전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과 관련된 유전 현상을 나타낼 때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반성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반성한다라고 하는 그 반성의 의미가 아니고, 또한 그 절반을 나타내는 그 반성의 반자의 의미도 아니에요. 자, 얘는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반성 유전이에요. 이 반자는 어떤 뜻이냐면 짝의 뜻이에요. 짝. 우리가 동반자 할 때. 그래서 뜻은 뭐냐면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링크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에 붙어 있어서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유전 형질로는 정록생명이 있죠. 정록생명 유전자는 어디에 있냐면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성염색체 구성이 X인 여자는 X염색체가 2개 있기 때문에 모두 정록생명이 되어야 유전자가 있어야 정록생명이 되고요. 성염색체가 XY인 남자는 둘 중에 하나만 X를 갖기 때문에 이 X염색체가 하나만 정록생명 대리유전자가 있게 되면 정록생명이 되죠. 그래서 비율을 보면 정록생명은 여자보다 누구에게 많다? 남자에게서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록생명이라는 게 뭐냐? 정록생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게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정록은 무슨 색깔?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뒷페이지에 나오나요? 자, 뒤에 있네요. 자, 뒷페이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사람의 눈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세 종류의 원뿔 세포가 있어요. 자, 사람은 망막에는 시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세포에는 막대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세포가 있어요. 막대세포는 어떤 그 빛의 명암을 통해서 윤곽을 구분을 한다고 보면, 원뿔세포는 이제 색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원뿔세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을 흡수해서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원뿔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 3종류의 세포들이 빛 흡수율이 달라지게 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는 이제 그 색깔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어떤 그 이제 심한 차이를 나타냈을 때 정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록생명에서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남자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먼저 정상을 우리가 X 라지알, 그 다음에 정록생명 유전자를 X 스몰r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X 라지알 Y와 X 스몰r Y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갖게 되죠. 그렇죠? 유전자형이. 그 다음에 여자는 X 라지알 그 다음에 X 라지알 X 스몰r, 그 다음에 X 스몰r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록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제 누가 되는 거죠? 남자. 자, 여기 정상이죠. 여기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상이에요. 근데 X 스몰r을 이제 하나 갖게 되면 여기는 정록생명이 되죠. 자,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X 스몰r을 두 개 가졌을 때 정록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표현형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이 정록생명에 대해서는 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얘는 뭐냐면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다음과 같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이 사각형에서는 각각 정상남자와 보인자, 그리고 정상남자와 생명여자, 그리고 생명남자와 정상여자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자녀들의 그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정상 남자와 보인자의 경우에 여기 보면 아빠는 X에서 모두 다 뭐를 주냐면 정상 유전자를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엄마는 X 스몰r을 줄 수도 있고 X 라지알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X 스몰 라지알과 아빠의 라지알을 받은 정상인 딸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남자죠. 아빠죠. 그래서 Y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엄마에게서 어떤 유전자를 받는지에 따라서 정상이 되거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딸인 경우에는 아버지에게서 X 라지알을 받기 때문에 한 딸은 정상인 딸과 그 다음에 둘 다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보인자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생명이에요. 엄마가 생명이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X 스몰r 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Y를 받은 아들은 전부 다 X 스몰r Y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100% 생명이 된다. 그리고 딸인 경우에는 아버지에게서 정상 X 라지알을 받지만 엄마에게서 X 스몰r을 역시 받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된다? 정상이더라도 보인자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아빠가 생명이에요. 아빠가 생명인 경우에는 아빠가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보인자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빠가 딸에게 X 스몰r을 줄 수밖에 없고요. X 스몰r을 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어떤 것을 주냐에 따라서 보인자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생명인 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의 경우에는 아빠가 Y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역시 X 라지 R과 X 스몰 R을 1대1의 비율을 주기 때문에 정상과 생명이 1대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같이 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정록생명 형질이 열성이라는 근거를 가계도에서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 가계도를 유전자형을 가계도에 모두 다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가 주어졌냐면 가계도에서 남자와 여자의 표현형이 주어졌죠. 이런 경우에 표현형이 곧 유전자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개체부터 먼저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남자죠. 남자는 정상이면 라지 R Y, 그 다음에 생명이면 스몰 r Y가 돼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정록 생명이면 열성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스몰 R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만 모르는 거야? 여자가 정상 표현형을 갖는 경우에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X 라지 R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X 스몰 R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Y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이제 유전자형을 먼저 적게 되면, 자, 남자 X 라지 R Y가 되겠죠. 그렇죠? 라지 R Y. 자, 남자 정록생명 스몰 R Y, 그리고 라지 R Y, 그리고 민수가 스몰 R Y가 되겠네요. 그리고 10번은 라지 R Y, 11번 라지 R Y, 그 다음에 14번 스몰 R Y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지만 정목생이기 때문에 스몰 R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전부 정상의 표현형을 가진 여자들만 남았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이 정록생명이죠. 그런 경우에 이 스몰 R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죠. 그러면 엄마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 스몰 R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라지 R 스몰 R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보인자가 된다. 그 다음에 3, 4번에서도 민수가 생명 아들이기 때문에 이 4번 또한 이 스몰 R을 하나 갖게 되고 본인은 정상이니까 역시 보인자가 되죠. 그 다음에 9번은 딸인데 아빠에게서 라지 R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엄마에게서 라지 R을 받을 수도 있고 스몰 R을 받을 수도 있어서 9번은 알 수가 없다. 자, 유전자 분석을 할 때는, 가계도 분석을 할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6번은 지금 위에 다른 6번의 가계도가 없기 때문에 6번은 알 수가 없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빠가 스몰 R Y이기 때문에 그 딸은 반드시 스몰 R을 하나 받게 되죠. 근데 정상 형질을 나타내니까 라지 R Y로 라지 R 스몰 R로 보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스몰 R이고요. 아빠가 라지 R Y이기 때문에 이건 100% 아빠로부터 라지 R, 엄마로부터 스몰 R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가계도의 유전자형을 모두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열성이라고 하는 근거는 우리가 보인자의 표현형을 보면 되죠. 그죠? 2번, 4번, 그리고 12번 이렇게 보인자들, 여기 보인자고요. 그래서 2번, 4번, 12번, 13번의 표현형을 보면 우리가 정록생명의 형질이 열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이 모두 우리가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민수의 정록생명의 경록 어떻게 되죠? 민수의 요 스물알은 누구에서 준 거죠? 엄마인 4번으로부터. 엄마인 4번으로부터. 그럼 엄마의 이 스몰알은 누구에게서 온 거죠? 외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로부터 2번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어머니의 X 염색체는 딸과 아들에게 모두 전달되고 아버지의 X 염색체는 딸에게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이 정록 생명이면 잠시만요. 자, 어머니는 보인자가 되고 또 아버지가 정록 생명인데 딸이 정상이면 딸은 보인자가 된다. 자, 성염색체 유전과 정록 생명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